안녕하세요. 금빛 물결입니다. 오늘로서 벌써 한 4주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 대회장님 이야기가 참 재밌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구독자가 조금씩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구독 눌러주시고 또 알람을 설정을 해 놓으면 이 방송이 올라갈 때마다 또 알람이 가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요 밑에 뭐 한탄강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배회장님께 한탄강 이야기 좀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좀 한탄강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탄을 연상을 해가지고 전화들이 꽤 여러 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탄은 그 한탄스럽다의 그 한탄은 아닙니다. 한마는 강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 쪽으로 제가 풀어갈게요. 어떻든 간에 이번에 수혜를 주로 많이 입은 그런 지역이에요. 오늘은 확실하게 우리 그 한탄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어요. 특히 이 한탄강의 이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제가 많이 나눠볼까 합니다. 연천 지역이죠. 여기 아마 가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것도 지금 물난리가 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냥 넘치고 야단났죠. 그리고 많이들 피신들 하고 그러셨는데 참 고생들 많으셨어요. 자, 보면은요, 이 한탄강이 이렇게 흘러와요. 그 지역이 상당히 굴곡이 심해요. 좀 물줄기가 굉장히 심해요.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예. 예. 상당히 심해요. 이게 보다시피 이렇게 물줄기가 심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한탄강이 흐르는 곳은 대부분이 들판이라기보단 산 속이에요. 그리고 물살도 굉장히 상류에서는 아주 급해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뭐 트레킹이나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냥 내려오는데 아주 이거 여기서 뭐 인명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도 그 스릴을 즐기는 사람 때문에 여름에 많이들 가는데 올해는 아마 이 물난리가 와가지고 가기들 힘들었을 거고 지금 거기 가신 분들도 아마 피신해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조감도를 보지만은 한탄강이 이런 모습이에요. 들판에 내려와서도 얼마나 이렇게 사곡형의 그 물줄기를 이루는지 일단 한탄강 하면은 고든 내는 아니다. 일반적인 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상당히 큰 강인데 요거는 조금 좀 그 비행기 위에서 본 모양처럼 제가 그 사진을 띄워본 겁니다. 보다시피 상당히 이거 역시 여기도 굴곡이 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한탄강이 이제 어떻게 흘러오느냐 요걸 조금 설명을 잠깐 제가 드릴게요. 먼저 강원도 평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거기 이제 백암산 골짜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평강이라는 곳이 지금은 남한이 아니에요. 북한이에요. 그래서 근데, 좀 예, 낯설군요. 이름이. 낯설죠. 그래서 그 평강, 강원도의 그 북서부에 있는 이 평강고을의 백암산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서부터 흘러내려와요. 예. 그러면서 작은 물줄기들을 합합니다. 겨우 이제 그 휴전선 넘어가지고 초롱군에 와서 남대천을 이렇게 합합니다. 그 물줄기는 조금 커지죠, 요때. 예. 그리고 이제 포천군에 와서는 제법 이제 하천다운 하천이 되는 겁니다. 이 포천군에 와가지고는요. 예. 철원군하고 포천군 그 사이를 그 지나면서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연천읍에 와가지고는 영평천이라는 그 작은 내를 또 합합니다. 예. 이 영평이 연천의 옛날 이름이에요. 거기 이제 분남면 있는 그 차탄천이라고 지금 뭐 그 군남댐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수해 얘기하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 예. 이 군남면이 그 지역이거든요. 군남댐이 있는 지역인데 그 연천읍에서 이 한탄강이 그 차탄천을 합합니다. 그래가지고 임진강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내가 줄기가 좀 복잡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그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거 보면 조금 쉬워요.
저 위에 이제 평강 쪽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 철원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가지고 계속 이렇게 서남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와요. 그러면서 이제 군사 분계선 그 지점까지 와가지고 임진강에 합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둘 게 있어요. 요 줄기가 본줄기냐, 여기서부터 새끼친 줄기가 본줄기냐, 요거 좀 이게 본줄기 같죠. 그럼 한탄강은 임진강의 본류같이 느껴지겠죠. 그러네요. 예, 고담 지도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고담 보면은 요 지도를 보면 좀 쉬워져요. 이렇게 흘러서 이제 지금 가는 이 강이 이게 임진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임진강은 임진강인데 여기서부터는 임진강 지류입니다. 이게 본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한탄강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임진강의 가지내라 이거지. 그러니까 한탄강이 임진강에 흘러 들어온다. 예. 한탄강이 임진강의 일부가 아니다. 요걸 알면 돼요. 이 임진강이 한탄강을 합해가지고 가면서 한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이제 서요. 한탄강은 일종의 한탄천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강이죠. 그죠? 천이라고 보기는 그렇게 하천이 너무 커요. 커서 그런가요? 예, 커서 한탄천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 바다로 들어가는 물줄기를 강이라고 하고 바다로 들어가지 않는 거는 천이라고 하는 아니, 걸 그건 알고 잘못 있는데 알고 계시는 그게 거예요. 잘못 알려진 상식이군요. 예,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임진강도 바다에 직접 흘러가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럼 임진천이 아니잖아요. 예, 예. 한강에 합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서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 하천 이 구분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잠깐 좀 하천하고 강하고의 구분을 짓는 걸 잠깐 드릴게요. 지리학적으로는요. 하천은 물이 말랐을 때 건널만 한 강. 그런데 그게 하천이에요. 예. 물이 좀 말랐을 때는 그래도 건너도 되는 그런 강. 뭐 바지 벗고 들어가고 건널만한. 강은 배를 띄울 수 있는 곳.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은 물이 말랐을 때도 그렇죠. 예, 물이 말랐을 때도 배를 띄울 수 있는 거는 강이에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강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짓지만 그러나 상류에 가서는 배를 못 띄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강이 배를 띄울 수 있는 것이 아우라지부터 시작되잖아요. 예. 동강 있는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뗏목이 시작되죠. 그렇죠. 그 이전에는 그거 배 못 띄워요. 예.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죠. 이 지도를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굴곡진 하천이 두 줄기가 예. 여기서 지금 그 연천의 그 정곡이라는 데서부터 합해가지고서 들어간다. 예.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임진강하고 한탄강의 그 관계를 아실만 할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이제 고담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겁니다. 그 임진강의 그 유역, 그 토박이 땅 이름들을 갖다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이런 이름들이에요. 이걸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데 여기서 내가 두 군데만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게 어디냐면 요 아우라지입니다. 아우라지라는 곳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네요. 정선의 아우라지를 우리가 주로 생각하죠. 예. 그런데 아우라지는 포천에도 있고 이렇게 연천에도 있고 경기도에만 하더라도 세 군데가 있어요. 또 아우라지가 아니라 북한에 가면은 아오지 같이 예. 그런 또 형제적인 이름이 또 있어요. 아오지 탄광 있는 그렇죠. 그것도 거기에 두만강 줄기에 그 지류들이 합해요 거기서. 그 아오지가 그렇게 되고 그 근처에 회령이라고 있잖아요. 예, 예. 그 회령이라고 하는 것이 회자가 모을 회자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물줄기를 모은다 이 뜻이야. 물줄기 모으는 모으는 영이다. 예. 그러니까 회령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그걸 보면은 아 회가 왜 붙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근데 그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게 한여울이라는 이 이름이죠. 요게 지금 동네 이름으로는 한탄동이라고 이렇게 한자식 이름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러나 옛날부터는 우리는 한여울로 불렀다 이거죠. 이게 전곡에 있어요.
근데 한탄강 옆마을인데 이게 아주 무슨 뜻이냐? 요 얘기는 다음 화면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봐야 되겠죠. 한 여울.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한 더하기 여울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한 따로 여울 따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은 이 그 한수 한자로 갔고요. 여울은 여울 탄자로 갔어요. 그 하천 이름에 보면요, 이 탄자가 들어간 게 많아요. 서울에도 뭐 탄천이 있고요. 그런 탄자는 그 아니고 그건 아닌가요? 수탄자예요. 그건 그거 말고 수탄자구나. 신탄진 같이 예. 새여울 나루죠 그것도. 그런 이 탄자가 들어간 게 여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탄자가 뭐 석탄하는 그런 탄자가 아니라 예. 이게 강에서 물살이 세게 흐르는 구위쳐 흐르는 그런 부분을 탄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한은 뭐고 탄은 뭐냐? 한은 크다는 뜻이고 예. 여울은 물살이 흐르는 곳이다 이런 거죠. 크게 물살이 여울져 흐르는 곳이다. 그게 바로 한여울이고 요것을 한자로 읽은 게 한탄 이렇게 되는데 한자를 안 쓰고 요 과정을 모르면 한탄스럽다. 예. 이걸 연상을 하거든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한탄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거기에. 왜냐면 특히 6.25 때 그 남하하는 그 북한 주민들이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결국은 북한 땅에 남게 됐다. 그래서 넘지를 못했다 이거죠. 남한으로 오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탄을 하고 울었다. 그래서 한탄강이라고 그랬다. 이런 뭐 전설 아닌 전설 같은 얘기가 전해 오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한탄스럽다고 해서 한탄이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한여울이라고 하는 우리 말을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자꾸 이상한 뜻이나 뉘앙스가 생기는 그렇죠. 잘못된 또 사례군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탄 자체가 내 이름이고 동네 이름이고 그런 건데 여기 뒤에다가 처가 이러지 않고 처갓집 하듯이 강자가 하나 또 붙어서 한탄강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탄만 가지고도 내 이름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내 이름을 그냥 한여울로 부른 거야. 거기다 뭐 한여울 강이 아니고 한여울 내도 아니고 그냥 한여울 그렇게 부른 거야. 그 내 줄기 이름을 갖다가 보통 명사로 부른 거예요.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보통 명사가 이제 고유 명사가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장마통에 이제 뉴스 같은 데 나오면은 한여울 내가 무슨 넘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여울이 살 거 아니에요. 예. 이걸 지금 못 살리고 있어요. 예. 이제 보면은 이 한탄강이 바로 그런 애완스러운 그런 예. 강이라는 거 예. 오늘 좀 배우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자, 오늘 사례 같은 경우도 뭐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우리 말을 갖다가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예. 잘못된 경우가 많은데 예.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한탄강 사례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